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 5G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국민적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볼게요. 뭐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초연결 이런 것들이 5G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 에너지 이제 뭐 태양전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수소차, 전기차도 포함이 될 거고요. 우주 기술과 지구공학 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후에 뭐 스마트 시티 특위,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분화가 되었을 때 금융, 환경, 에너지, 안전, 농업, 물류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제 시대는 미흡 이런 뭐 우려가 있고 기대가 되고 일자리 변화 유지 감소되는 게 엄청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는 경제 고속도로 통신 3사 5G 망에만 20조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 5대 서비스 플러스 10대 핵심 산업 5G 플러스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과거 뭐 CDMA 뭐 스마트폰 중국 업체 부상 뭐 5G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26년까지 완전하게 뭐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목표는 2022년이죠. 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5G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정부 국가 차원에서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인데 5G 상용화 되었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KT라든지 SK 뭐 이런 LGU 플러스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5G 핵심 서비스 여러분들이 좀 알까 모를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보고 갈게요. 실감 콘텐츠 VR입니다. 우리 여기 이 친구 쓰고 있는 거 보이죠? 확대해서 볼까요? 이 친구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눈에다가 이렇게 3D 안경 끼고 조금 실감나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공장 사람 없어도 실시간으로 내가 뭐 CCTV로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뭐 생산을 집에서 내가 컴퓨터로 오더를 내리면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이 생산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 보시면 CCTV 기반 지능형 도로 안전, 드론 기반 공공시설물 원격 관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재, 건물 붕괴, 대형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 서비스를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헬스케어 뭐 여기 보시면 5G 기반의 응급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얼마 전에 광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의사와 그 응급 구조대원 간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정보 전달이 빨리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환자의 응급 진료가 바로바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봤는데 오늘 5G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가 눈에 띄게 올랐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볼 텐데요. 오늘 5G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 통신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통신 속도를 자랑하는 거죠. 여담이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 5G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일단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누르면 바뀌죠. 뭐 HFR도 있고 뭐 대한광통신 쐈죠. 대한광통신도 있고 이루온도 있네요.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네. 삼성전자도 5G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나? FR텍도 있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뭐 기산텔레콤, 에이스테크, LG U+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오늘 볼 거는 이 5G 5세대 이동통신 중에서도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냐라고 했을 때 관련 통신 장비들이 눈에 띄게 올랐다. 자, 그럼 많이 오른 것부터 한번 볼까요? 등락률이 높았던 것부터 한번 볼게요. 전파 기주기구입니다. 상한가로 잠갔죠. 자, 그 다음 기가레인이에요. 잠그진 않았어요. 며칠 전 어제부터 좀 신호를 줬네요. 찔렀네요. 어제 전파 기지국은 어제 상승을 했고, 머큐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찔렀다가 좀 뺐는데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나봐요. 삼지전자라는 종목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유심히 제 눈에 쏙 들어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종목을 이제 소개할 건데,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왜?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8년까지 이제 여기 8월 달이죠. 예. 작년 거 이렇게 볼까요? 4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해 4,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움직이던 중 이후에 4,000원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미끄러졌어요. 2,400원까지. 이후에 이전 고점 돌파 시도도 못했고, 뭐 그래도 저점은 지속적으로 올렸네요.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지속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워야겠다. 저점은 올렸잖아요. 저점 올리고 올리고 여기 좀 빠졌는데, 일단 이 부근에서 지지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점 저점. 그렇게 하다가 5G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이전 고점 다 갱신해서 갈아치우고 안착했죠. 5G 더 갈까요? 예,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솔리드라는 종목은 이 5G 중에서도 통신장비 쪽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았지만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이고요. 보시면은 이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익률이 거의 한 40% 되죠. 2,400원부터 3,650원까지 한 40% 되고, 이 친구 볼게요. 기가레인 볼까요? 기가레인 오늘 상한가 거의 갔잖아요. 3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솔리드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오늘 오른 게 거의 전부예요. 뭐 10%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치고 한 12, 3% 정도 나왔나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121선 맞고 떨어졌죠. 121선 맞고 떨어졌는데 버티고 올라오면서 이전 고점 돌파해줬다 라는 이 시그널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물론 오늘 거래량 실려서 기존에 나 이만큼만 먹고 빠질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좀 내일 좀 빠지거나 하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돼지열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 건데, 여기서는 끝났으니까 종료하실 분들은 종료하시고, 어제 제가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길래 정부 담화문까지 발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돼지열병이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 시작해서 뭐 베트남, 캄보디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시카고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돈육선물 4월, 5월물이 거의 $9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최근 3월 달에만 기초자산 가격의 50% 이상 상회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런 이유가 이 돼지열병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돼지열병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중앙백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중앙백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앙백신을 어제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담화문이 한 12시? 한 11시? 그때쯤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쭉 빠지더라고요. 올라오지도 않고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어제 수익 보시는 분들 그냥 다 털고 나가신 느낌? 그랬는데 이게 끝난 걸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들고 있고요. 시간외를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21,000원이었잖아요. 시간외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간외는 4시부터 시작이 되죠. 4시 20분 21,000원 21,000원 하다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등락률이 4%에서 끝났네요. 그럼 중앙백신만 올랐을까? 아니요. 다른 종목도 같이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제일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제일바이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됐었나요? 자, 종가가 1.6%였죠. 근데 시간 외에서 몇 프로야? 7.4%까지 갔다가 6.17% 상승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옵티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옵티팜 오늘 옵티팜은 5% 올라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4%만 급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팜스웰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팜스웰 바이오는 오늘 장중에 올랐다 빠졌는데 요만큼 또 올랐네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파루 볼까요? 파루도 뭐 거의 2.7% 올랐는데 장중에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시간을 보시면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내일 시장에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종목들 위주와 그리고 오늘 솟구친 5G 그 중에서도 기기장비 쪽으로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치고 빠지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계좌 수익 날 수 있도록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